완벽한 평형이야. 가자. 이게 1, 2차 세계대전 끝났고 1차 대전 중에 누가 이탈했다고? 이탈리아 러시아가 이탈해가지고 뭐 때문에 이탈했다고 했어? 사라예보 사건 아니 그거는 1차 세계대전 발생한 배경이요. 혁명 러시아가 혁명이 러시아면 혁명이 세 개 있었지. 어떤 혁명? 피와 절 일요일 사건 4월 혁명 11월 11월 혁명 3월 혁명 11월 혁명 이렇게 그 19상도 싶어서 그지 그 19상고 19상가 1차 세계대전. 네. 자, 피레 일요일 사건은 원인이 뭐였다? 예? 피해 일요일 사건은 원인이 뭐였니? 그 니콜라이 2세 러일 공사 전쟁입니다. 러일 공사 전쟁. 기억나니? 러일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가지고 막 그 전쟁 중에 시위 일으키고 했잖아. 그거를 무력 진압했다 그랬지. 누가? 어떤 사람이? 니콜라이 2세 니콜라이 2세. 그때 당시 러시아 짤이었죠. 근데 뭐 해준다 그랬어? 개혁 혁명이 아니고 어떤 개혁? 뭐 만들어 주마. 의회 만들어 준다 그랬어요. 의회 만들어 준다 그랬는데 됐어 안 됐어? 안 했어요. 근데 저희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 상태로 쭉 1차 세계대전까지 간 거야. 그래서 3월 혁명이 발생하던 계기는 뭐였다? 1차 대전 배경 1차 대전. 월드 워 1이죠. 1차 세계대전 때. 여기서는 어느 정부가 주축? 여기는 니콜라이 1세가 개혁을 진행했고 소비에트 여기는 소비에트입니다. 소비에트 정부 아니야. 소비에트는 의회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이 만든 의회예요. 괜찮지? 네 그래서 소비에트가 개혁이 돼가지고 누구랑 결탁했냐면 여기서 권력을 잡은 애들이 누구야? 러시아 짜르 체제는 붕괴되고 이 소비에트들이 임시정부 자본주의자들이랑 결탁해. 누구는 자본가들입니다. 자본가들이랑 결탁해서 만든 게 임시정부예요. 자, 소비에트 안에 다수파랑 소수파가 있다. 다수파를 볼셰비키라고 했고, 볼셰비키. 소수파를 멘셰비키라고 했습니다. 혁명적 사고 혁명적 사고, 원형적 사고, 혁명적 사고. 원형적 사고는 럭키비키잖아. 이거. 혁명적 사고는 볼셰비키잖아. 기억나죠? 그래서 멘셰비키는 소수파인데 왜 사회주의 정당이랬지? 사회주의 개혁을 일으키는 게 소비에트야. 소비에트에서는 야 우리 전부 노동자들이 중심이 돼서 자본가들을 족치자가 소비에트거든. 그죠? 그래서 혁명적 사고지. 그래서 대다수는 볼셰비키에서는 자본가들은 다 척살하고 야 우리끼리 노동자들끼리만 나라를 건설하자는 게 볼셰비키 입장이야. 맞죠? 근데 멘셰비키는 얘가 좀 소수파지. 얘가 소수파 이게 뜻 자체가 소수파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자본가들 이렇게 막 쳐죽일 것까지는 없고 그냥 손잡고 잘 해보면서 사회주의 개혁을 이룰 수 있지 않냐. 누가 좋아하겠니? 이제 자본가. 자본가들이 좀 좋아하겠죠 그나마. 그래서 원래 있던 정부 사람들은 자본가들이 많았을 거 아니야. 원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던 얘네들이랑 멘셰비키가 주축이 돼서 왜냐면 원래 힘이 있던 사람들이니까 얘네가 주축이 돼서 멘셰비키랑 자본가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게 임시정부입니다. 괜찮지? 볼셰비키는 세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진 거예요? 아니 그대로 있지만 여기 임시정부의 주축은 멘셰비키가 더 많았다고. 자본가들이랑 멘셰비키가 주도가 돼서 만든 게 임시정부입니다. 괜찮지? 이 임시정부는 딱 11월달 전쟁 원래는 소비에트가 임시정부 막 집권한 원인이 이거였지. 1차 세계대전 너무 힘들다. 전쟁 그만하자. 얘는 뭐라고 했어 임시정부는? 하자. 전쟁하자. 왜냐면 딱 각을 보니까 조금만 더 버티고 있으면은 협상국이 이길 것 같거든. 원래 영프러로 시작했으니까 러시아는 당연히 협상국입니다. 우리가 가만히만 있어도 콩고물이 좀 떨어질 것 같네. 우리가 우리 유리하게 뭐 독일 영토도 좀 얻어오고 대상금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네. 그래서 전쟁을 계속 하기로 해요. 얘는 원래 자본가들이 좀 더 많으니까요. 맞죠? 그래서 전쟁 지속입니다. 전쟁 지속. 임시정부의 전쟁 지속 때문에 여기서 누가 주축이 돼서 이번에 혁명을 했어? 예전에 소비에트가 주축이 돼서 혁명을 했는 거예요. 볼셰비키. 이번에 볼셰비키입니다. 소비에트 안에 있는 볼셰비키가 소비에트랑 임시정부를 다 몰아내고 뭘 만든 거야? 정부. 여기는 소비에트 정부를 만든 거예요. 요거랑 구글 하세요. 여기는 아직 그 볼셰비키가 수는 많은데 좀 힘은 떨어졌단 말이야. 자본가들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멘셰비키랑 자본가들이 손잡고 세운 게 임시정부고 그러다가 이제 얘는 전쟁 지속하니까 농민 노동자들이 너무 분노한 거죠. 그래서 그냥 무력혁명 일으켜서 탈환하고 소비에트 정부를 세운 거예요. 괜찮죠? 여기까지. 소비에트 정부가 되면서 이걸 누가 만들었어? 볼셰비키는 누가 주도 세력이었다? 어떤 인물이
레닌이라는 사람이에요. 레닌. 네? 레닌. 그래서 레닌 별명이 뭐냐면 레닌 별명이 독일에서 보낸 암살자야. 왜 암살자냐면 원래 러시아 사람이긴 합니다. 레닌은 러시아 사람인데 러시아에서 막 공산주의 마르크스가 독일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이념을 처음 만들었던 마르크스가 독일 사람이야. 그렇지?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레닌이 러시아에서 막 사회주의 혁명 이렇게 해서 혁명 이렇게 해서 이러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원래 러시아에서는 싫어하겠지. 원래 러시아에서는 뭐 공권 체제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노동자 혁명 같은 거 얘기하니까.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탄압받아서 쫓겨나가지고 독일에 있었어요. 독일에 있다가 이제 혁명이 일어날 것 같지. 소비에트 정부 막 들어서겠지. 그래서 러시아로 와가지고 볼세비키 혁명이 일으키는 거야. 근데 독일이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어? 러시아랑 싸우고 있었잖아. 그래서 러시아가 이탈하니까 동부 전선이 상대적으로 안전해진 거죠. 원래 러시아랑도 싸우고 프랑스랑도 싸우고 있었는데 이제 동부 전선이 정리가 된 거잖아. 러시아의 혁명이 일어나서 전쟁을 이탈하면서. 그죠? 그래서 독일에서 보낸 암살자야. 러시아 정부를 끝장내고 사회주의 정부를 세우고 그다음에 독일을 유리하지. 전쟁 땅 좀 떼주면서 심지어 협상해 레닌이. 땅 여기 좀 나눠줄게 하면서 우리 이게 전쟁 그만하자 하면서 이탈하기 때문에 독일한테는 엄청 고마웠잖아. 그치? 여기까지 기억 괜찮니?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되면서 11월 혁명까지 완료됐다. 이제는 레닌이 집권하는 거예요. 레닌이. 그리고 집권하고 나서는 이제 소련이야. 소비에트는 그냥 사회주의 정당을 소비에트라고 하는 거고 사회주의 의회를. 소련이 소비에트 연합. 그렇지. 소비에트 연합의 약자 소련. 오. 전 세계에 소비에트 그러니까 공산당 정부가 들어선 거거든. 네. 미국에도 미국 국민당, 공산당, 국공 내전 나중에 배울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 공산당, 그다음에 베트남 공산당 이런 게 다 소비에트 그 의회고 소비에트 의회고 그런 걸 다 합쳐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소련이라. 사회주의 국가들의 연합이에요. 소련이 되려면은 레닌이 집권을 해야 돼. 이 임시정부 이후에 요 사이에도 황제파가 있거든. 황제파가 사회주의파랑 내전을 한번 해요. 적백 내전이라고. 사회주의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야? 사회주의 빨간색. 빨갱이죠. 빨갱이. 공산주의도 빨간색. 공산주의, 사회주의 같은 거 아닙니다. 사회주의 안에 공산주의가 있는 거야. 그 사회주의 사상 중에 여러 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오원, 뭐 생시몬, 프리에 이런 거 있잖아. 오원, 마라크 이런 거 했거든. 맞지? 그런 거. 집단 문제 같은 거 얘기하던 그런 거 중에서 제일 잘 나간 사회주의 사상이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괜찮지?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 같은 거 일으키고 나서 이제 빨간색 군이 그래서 적군이에요. 사회주의 계열. 그리고 황제파의 잔존 세력이 남아 있어. 우리는 황제를 다시 복구시킬 거다. 황제정을 복구시키고 황제를 다시 앉힐 거다 하는 게 백군이에요. 그래서 적백 내전이라고 하는데 적백 내전이 끝나야 소련이 수립돼. 22년입니다. 22년까지 조금 전쟁하다가 이제 완전히 레닌이 집권을 하는 거지. 요거 저번에 했지만 한 번 더 복습하자. 저 빈칸지에 나오는 거 숫자. 피레이 일요일 사건 1번 뭐였어? 피레이 일요일 사건. 이게 피레이 일요일 사건 혁명. 그러니까 혁명 첫 번째 1번. 피레이 일요일 사건. 2번이 3월 혁명. 3번이 11월 혁명. 배경은 피레이 일요일 사건이 러일 전쟁. 그다음에 3월 혁명의 배경이 1차 대전. 11월 혁명의 배경이 임시정부 전쟁 지속입니다. 개혁 주체는 누구라고? 자, 3월 혁명은 피레이 일요일 사건은 니콜라이 몇 세? 2세. 1세는 저기 그 예전에 크림 전쟁 막 하던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개혁 약속하는데 뭘 개혁하자 그랬다? 두마 설치한다 그랬고. 3월 혁명 결과 뭐가 결성됐어? 소비에트가 결성됐어요. 소비에트는 의회란 뜻입니다. 의회가 결성됐고, 그래서 차르 체제가 붕괴되고 뭐가 설립됐다? 임시정부가 설립됐어요. 11월 혁명 결과는 개혁 주체가 누구였다? 개혁 주체가 소비에트 안에 있던 볼셰비키, 다수파인 볼셰비키가 혁명 주체가 되고 무장 봉기한 거고, 그러고 나서 결과는 뭐가 무너지고 임시정부. 자, 3월 혁명 결과는 차르 체제가 무너지고 황제정입니다. 황제정이 무너지고 임시정부가 설립된 거고, 11월 혁명 결과는 임시정부가 무너지고 소비에트 정부가 설립된 거. 소비에트 정부. 그러니까 여러 소비에트 정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빵이죠. 러시아 소비에트 정부가.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베트남 공산당 이런 여러 공산당들인데 걔네를 가운데서 통과한다. 그래서 소비에트 연합이다. 해서 소련이었다. 공산당은 뭔 의미가 뭐예요? 공산주의 정부를 공산당이라, 공산주의 정당을 공산당이라 그래. 그래서 이거는 중국에도 있고 베트남에도 있고 뭐 동유럽 국가들에도 다 있는 겁니다. 공산당. 괜찮니? 예. 자, 레닌의 활동으로 갑니다. 레닌이 그래서 집권을 했어. 11월 혁명하고 적백 내전까지 승리하면서 레닌이 집권한 다음에 어떤 개혁을 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15번에 독일과 강화했다. 독일과 강화. 강화는 화친을 맺었다는 얘기야. 독일과예요? 독일과. 왜냐면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어. 동부전선에서는 독일이 1차 대전에서 일으켜가지고 서부전선에서는 프랑스랑 싸우고 동부전선에서는 러시아랑 싸우고 있지. 그래서 러시아랑 여기 싸우고 있는 거, 여기 관가를 맺고 전쟁이 일어난다. 독일은 되게 고맙죠. 그래서 이 동부전선에 있는 군대까지 프랑스로 다 진격했다. 이걸 뭐라 그랬어요? 대공세. 독일군이 대공세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러시아가 혁명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동부전선에 인원이 비어서 여기까지 서쪽으로 쭉 밀고 들어간다. 이걸 대공세라 그랬다. 기억나니?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독일과 강화하고 15번 독일과 강화해서 어디를 이탈하냐면 1차 대전을 이탈해요. 1차 대전.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났죠. 외부에는 위협이 없으니까 뭘 하냐면 17번에 사회주의 개혁을 합니다. 사회주의 개혁을 실시해요. 이 사회주의 개혁이 내용이 중요한데 토지와 산업을 국유화합니다. 18번 국유화. 국유화는 국가 거를 만든다는 거예요. 일반 자본가들 혹은 지주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나 농장 같은 거를 농장이나 공장 같은 거를 다 정부가 다 수거해가지고 정부 걸로 만들어. 정부가 사람들을 고용하고 돈을 주고 이렇게 할 겁니다. 원래 사회주의 체제가 대입 경제 체제야. 자본주의가 정부 역할을 줄이고 자본가들 역할을 강조하는 거잖아. 그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사회주의라는 사상 자체가 자본주의 반대 사상으로 출발했습니다. 국유화하는 거고 19번은 코민테른이라고 적었어요. 코민테른은 러시아어인데 국제공산당 조직을 코민테른이라고 합니다. 국제공산당 조직 코민테른. 앞으로 소련의 그 어떤 공산당 정부의 베트남 공산당 정부의 명령을 내리는 주체는 코민테른의 지시를 받아서 합니다. 코민테른이 대빵이지. 러시아에 있어. 러시아에 있는 국제공산당 조직을 코민테른이라고. 코민테른을 결성하는 게 이렇습니다. 사회주의 개혁이지. 국유화하는 거나 코민테른이란 사회주의 개혁이고요. 그리고 스탈린하고 비교해서 알아둬야 되는데 레닌은 NEP라고 해요. 신경제정책입니다. 레닌의 경제정책은 신경제정책. 이거를 NEP라고 하고 New Economic Policy 정책이잖아. 영어 단어. New 새로운 경제 정책이라고 합니다. 신경제정책. New Economic Policy. 그리고 21번 여기다가 신경제정책에서는 일부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해요. 일부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한다. 대부분 계획경제인데 그냥 일부 시장 거래가나 매매 기능 같은 걸 도입한 경제정책입니다. 그리고 22번 그래서 결성되는 게 소련이다. 소비에트 연방을 수립하는 겁니다. 소비에트 연방. 근데 소련이 그럼 러시아의 최전성기예요? 그렇지. 왜냐면 러시아 땅이 제일 컸던 때야. 여기 동구권 국가들은 지금은 다 독립했는데 예전에 오스트리아의 전성기는 세계대전 직전입니다. 헝가리 땅, 남슬라브 지역의 클로아티아 이런 나라들 다 그 오스트리아 땅이었지. 그런 것처럼 지금은 다 독립했는데 소련 밑에 동유럽 국가들 루마니아라든가 여기 그 우크라이나도 옛날에는 독립국이 아니라 러시아 땅이었어요. 그런 나라들이 다 러시아 소련 안에 포함되어 있던 시기니까 그때가 최전성기였어. 잘 나가던 때였지. 소련이 수립되고 이게 1922년에 수립이 된다. 그러고 나서 레닌이 죽어요. 자연사합니다. 레닌 후계자 중에 트로츠키란 사람이랑 스탈린이란 사람이 서로 경쟁을 하다가 스탈린이 집권하면서 트로츠키 몰아내고 집권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자기 반대파들을 다 숙청하는 피해 대숙청이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자, 아까 경제 정책은 뭐라 그랬어? 요건 비교해서 하나 자주 나오고요. 레닌은 신경제 정책, NEP 같은 말이고
레닌은 신경제정책, 스탈린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다. 경제개발 5개년. 이 단어 혹시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나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한 번도 안 들어봤니? 예. 박정희 할 때 나와 우리나라에서 박정희 정부가 그 새마을 운동 뭐 이런 거 할 때 나와 가지고 나온 구호입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어디를 모방한 거냐면 소련의 경제개발을 모방한 거예요. 전부 다 이제 공장을 짜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이전에 알렉산드리 2세 때부터 개혁하려고 했지. 근데 결국 농노해방영 했는데 농노해방영 제대로 받아들여지진 않았잖아. 공장이 안 깔리고 농장이 더 많은 상태야 아직은. 농업국가란 말이야. 근데 그 공장을 누가 까냐면 얘가 깔아. 스탈린. 그래서 스탈린이 생각보다 있잖아 초반에는 인기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스탈린식 사회주의가 성공한 사회주의라고 평가했어. 이 이후에 그 수청당 막 대수청 막 이러고 소련 경제가 무너지기 전까지만 해도 되게 발전된 혹은 성공적인 경제 모델이라고 평가했던 게 경제개발 5개년입니다. 왜냐면 전부 이제 농장이었는데 공장을 다 까니까 유럽에서 원래 있었던 그 생산력 증가가 이때 당시 러시아에서 처음 나타나요. 괜찮지? 그래서 소련이 막 경제력 성장하는 거 보고 주변 나라들이 우리도 공산주의 할래 해가지고 소련이 해소된 거예요. 주변 애들이 다 러시아로 들어갔어. 우리도 사회주의 해야지 소련이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니까. 그래서 이런 게 됐기 때문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는 미국과 소련이 세계 양강으로 이제 대립할 수 있었던 거지. 괜찮지?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고 23번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4번은 중공업입니다. 중공업. 중공업 반대말은 경공업인데 무거울 중자, 가벼울 경자를 쓰지. 뭐뭐를 경시한다, 뭐뭐를 중시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 경중을 낮아라 뭐 이런 말을 하고. 그래서 경공업은 가벼운 공업이에요. 신발, 모자, 뭐 가발 이런 거 만드는 거. 중공업은 약간 에어컨이 나죠. 크기 큰 거. 신발, 그러니까 자동차, 선박 이런 거. 그런 걸 만드는 거 중공업. 기차, 전차, 무기 이런 걸 만드는 게 중공업인데 여기는 이제 전쟁 끝 2차 세계대전 전이거든요. 전쟁 막 많이 군비 확장하던 시기고 무기 같은 거 많이 만들고 전차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만들던 시기라 가지고 중공업 육성입니다. 중공업 육성. 그리고 25번에 집단 농장이라고 있어요. 집단 농장. 집단 노동자예요? 집단 농장. 집단 농장.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생각보다 되게 많이 성공했는데 이건 되게 실패한 정책이야. 농장이 큰 큰 농장인데 사람들을 강제로 사회주의는 전부 다 계획 경제예요. 국가가 생산, 분배 이런 걸 전부 다 통제한단 말이야. 그래서 땅을 지주들한테 다 땅을 뺏은 다음에 사람들을 백성들 불러 모아가지고 농민들 불러 모아서 여기서 강제로 일하고 모두가 다 똑같이 갈라가지게 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원래 열심히 일하는 건 뭐 때문에? 자신의 이기심 때문이죠. 내가 많이 보상을 받아야 열심히 일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열심히 일해도 똑같이 그렇지, 똑같이 받으니까 열심히 안 하지. 그래서 집단 농장은 반란은 좀 반란은 아니면 반란은 안 일어나고 일단 스타일링 자체가 되게 억압적으로 군대 가지고 깔아 무게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대수청 막 이런 거 하거든. 반발 찍어 누르면서 집단 농장을 운영하는데 여기는 생산력이 되게 낮아요. 실패한 경제 정책. 아까 선생님 말했던 것 중에 아까 말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되게 좋은 정책이지. 여기는 성공한 정책이지. 왜냐면은 유럽에서는 여성 노동자 이런 게 좀 제한되던 시기야. 왜냐면 너무 초반에 여성 노동, 아동 노동 이런 거 많이 시켜가지고 막 반발이 심했지. 근데 사회주의에서는 생각보다 여성 권리가 높아. 왜 사회주의에서 중국도 그래서 여성 권리가 좀 높거든요.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여성 권리가 높은 이유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거 하면 노동력을 남자만 예전에 농사를 지었는데 공장은 여성도 돌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성들의 권리를 조금 더 좀 남성하고 동등하게 맞춰준 다음에 똑같이 일을 시켜요. 여성이나 남성이나. 그러면서 이제 조금 마음을 얻는 거지. 여성들의 그 지지를 소련에서 얻으려고 한 거라서. 그래서 여성들까지 막 참가하면서 이게 많이 생산을 하다 보니까 생산량이 되게 늘어나서 공업화는 되게 잘 됐는데 이 집단 공장 같은 건 제대로 안 된다고. 이전에는 내가 수확한 만큼 가져가게 하는데 여기는 다 같이 똑같이 가져가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하겠지. 집단 공장은 실패한 정책이야. 괜찮지? 근데 이런 걸 했다. 둘 다 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랑 집단 공장을 했다. 스탈린은 아까 뭐 했어? 레닌은 아까 뭐 했어? 경제정책. 신경제정책입니다. 신경제정책. NEP라고 하고. 스탈린은 지금 방금 전에 뭐 했다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랑 집단 공장 했어요.
괜찮죠? 네. 그리고 26번 공산당 독재입니다. 공산당 독재. 공산당 독재 하면서 그 스탈린 별명이 이것도 인터넷 밈인데 강철의 대원수거든요. 왜 강철의 대원수냐면 그 참고로 스탈린 할 때 그 스탈린 뜻이 있잖아. 이름의 뜻이 철이야 철. 스틸에서 온 단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리처럼 뭐 철수 이런 느낌인 거지. 그때 당시 이름으로. 그렇지 기억하는. 철수가 철인지는 몰라. 근데 스탈린의 스탈린은 스틸에서 온 단어입니다. 맞아 웃긴 이름이에요. 아니 웃긴 이름까지 않고 그냥 잘 쓰던 이름이지. 우리로 치면 뭐 이렇게 뭐 일본의 뭐 그 뭐 뭐랄까 이슬이 뭐 이런 거 있잖아. 이슬이가 이슬 그거 막 약간 그 느낌으로 지은 이름이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는 철수 같은 느낌으로 철을 뜻하는 단어. 이게 철이 그 스탈린에서 온 거라서 실제로 중공업 육성하면서 무기 같은 것도 많이 만들었고 공업 육성하니까 철광석 이런 것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썼고요 스탈린이. 그리고 왜 강철에 대우시냐면 자기랑 의견 맞지 않는 반대파들은 진짜 무자비하게 다 숙청했어요. 다 죽였어. 얘가 죽인 인원이 그 러시아 역사상 단일 한 명이서 제일 많이 숙청한 사람이에요. 연좌제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관련자들을 다 처분하고 다 이사 보내고 다 목치고 말했단 말이야. 피해 대수청을 했어요. 피해 대수청. 그래서 강철의 대원수. 이걸 공산당 독재에 강하라고 합니다. 대수청을 했고요. 깨졌지? 네. 책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한끗 교재. 한끗 교재에서 1차 대전이니까 몇 페이지? 몇 페이지? 그거 57페이지. 57페이지 가서 내용 조금만 보고 갑니다. 67페이지 소련의 수립과 러시아 혁명부터. 자, 피해 인류 사건 뭐가 원인이었어? 피해 일요일이요. 피해 인류 사건은 뭐가 원인? 노동자. 그 러일 전쟁. 러일 전쟁 배경. 그래서 러일 전쟁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노동자들이 개혁을 요구했다. 러일 공사 전쟁으로 평화 시위를 전개했다가 이걸 누가 진압했다? 니콜라이 2세가 니콜란다 하다가 멸망했잖아요. 니콜라이 2세가 무력 진압하고 뭘 설치해 준다고 약속했니 대신에? 의회.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두마를 설치해 준다고 약속을 했었다. 하지만 성과 없이 개혁이 중단됐습니다. 안 했죠. 말만 하고. 안 했죠. 그래서 혁명이 일어났는데 3월 혁명 원인이 뭐였다? 3월 원인은 소비에트. 1차 대전이 원인이었죠. 아, 1차 대전. 맞다. 그래서 개혁 성과가 미흡하고 1차 대전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해서 누가 들고 일어났다? 뭐가 결성됐다? 소비에트가 결성됐습니다. 자, 노동자 병사들이 소비에트를 결성했죠. 소비에트 밑에 봅시다. 57번 속속 용어 보면 러시아어로 평의의 대표자 회의라는 뜻으로 노동자 병사의 대표자로 구성됐는데 거의 사회주의 계열이에요. 거의 사회주의. 그래서 이전까지는 그냥 보통 병사였거든. 소비에트라 그러면 그러니까 사회주의적 뜻이 없고 대표자 회의, 의회 뭐 이런 뜻만 가지고 있었는데 소련이 성립되고 난 이후는 소비에트라는 용어를 쓰면 그냥 사회주의 정당이라는 뜻입니다. 괜찮니? 네. 그래서 처음 결성된 소비에트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계열의 정당이고 소비에트가 결과는 짜르가 무너지고 뭐가 성립됐다? 임시정부. 그렇지, 임시정부가 수립된 거고. 11월 혁명으로 갑니다. 임시정부가 개혁 부진, 전쟁 계속 전쟁 끝낸다고 했는데 전쟁 안 끝냈죠. 그래서 레닌이 이끄는 누가? 볼셰비키. 소비에트 안에서 다수당이 볼셰비키였어. 볼셰비키가 혁명을 일으킨 거고. 그래서 임시정부는 무너지고 뭐가 수립됐다? 소비에트 정부야. 소비에트 정부. 임시정부는 그러니까 임시정부는 소비에트가 만든 거고 소비에트 정부는 볼셰비키가 만든 겁니다. 소비에트의 다수당이었죠. 그래서 누가 집권하게 됐다?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는 소비에트가. 정부가. 그 사람 이름 레닌. 집권하게 된 거죠. 레닌. 그래서 레닌의 활동 전쟁 중단하고 강화조약 맺고 연합국에서 이탈했다. 그리고 사회주의 개혁을 추진했는데 토지 산업 국유화 나라 별로 만들고 공산당 독재도 선언하고 자 국제공산당 조직인 뭐도 결성하고 국제공산당 조직인 NEP. 코민테른도 결성하고요. 코민테른 방금 전에 했지 국제공산당 조직 코민테른도 결성하고 누구라고 얘가? 레닌이야. 레닌. 스탈린하고 구분하는 걸로 맨날 시험이 나와요. 자 레닌의 경제정책 뭐? NEP. NEP. 체제. 스탈린의 경제정책 뭐? 그 경제 5개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고 집단농장하고 그렇지.
자, 코민텔은 조직한 것까지. 아래쪽 신경제정책 보이니? 레닌의 정책이었고 자본주의 요소를 일부 도입을 하긴 했습니다. 그게 특이한 거고. 자, 아래쪽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 수립된 거 여기까지 레닌 때입니다. 레닌 때고 아래쪽 스탈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랑 농업의 집단화 그리고 공산당 독재 체제 반대파기 무자비하게 탄압했다까지. 괜찮죠? 그리고 오른쪽 보면은 독일 공산당, 그다음에 몽골, 한국 공산당, 일본 공산당, 중국 공산당, 베트남 공산당, 이탈리아 공산당, 프랑스 공산당까지 보이니? 요게 다 코민텔은 지시 받는 애들이에요. 괜찮죠? 사회주의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정당 만들 거 아니야. 근데 이 정당이 이제 좀 뿌리가 닿으면은 여기 이제 소련의 지도를 다 받는 겁니다. 야, 한국은 박정희 때문에요. 아니지, 박정희는 우리나라 1차 대전 끝나본데. 북한 나중에 북한 그 남조선에도 남조선 공산당이 있고 북쪽에도 북조선 공산당이 있었거든. 근데 그 북쪽은 이제 소련이 직접 개입해가지고 소련 이제 북한으로 이제 사회주의 국가가 된 거고 우리는 미국이 직접 개입해서 남조선 공산당 무너뜨리고 그냥 민족주의 정당들이 집권을 해가지고 우리는 남한은 자본주의 국가가 된 거지. 자본주의요? 우리 자본주의 국가잖아. 우리는 민주주의 아니에요? 자본주의는 경제 체제가 중요하다는 얘기고 민주주의이자 자본주의지. 민주주의는 백성들이 국민들이 중심이 됐다는 얘기니까 민주주의 체제이기도 하지. 왜냐면 우리 대표를 누가 뽑아? 대통령을 누가 뽑아요? 저희요. 국민들이 뽑잖아. 국민들이 보니까 민주주의 체제고. 근데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인정하지.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런 게 딱 하나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야. 우리는 자본주의이자 민주주의인 거지. 자, 사회주의 같은 거는 경제 체제예요, 경제 체제. 민주주의는 정치 체제를 얘기해. 정치 체제에 민주주의 반대말은 독재예요, 독재. 그래서 정치적 영역, 경제적 영역 완전 개념이 달라. 괜찮니? 국제는 나라가 뭐가 있어요? 독재 국가고 지금 북한 같은 게 독재 국가지. 명분은 걔네들 이름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데 소방하기는 실제로는 3대 세습되면서 독재가 지속되고 있잖아. 그런 게 민주주의 반대말이라고. 대표를 백성들이 국민들이 뽑지 않지. 거기는 혈통에 따라 물려주고 있잖아. 그러면 민주주의가 아닌 거지. 대표를 국민들이 뽑아야 민주주의지. 괜찮죠? 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경제 체제에서 사회주의지. 국가가 강국하게 정치 통제하잖아, 국가를. 근데 우리는 자유로운 경제 활동, 뭐 시장에서 돈 벌거나 뭔가를 만들거나 판매하는 거를 국가가 내버려 두잖아요. 큰 일 아닌 이상은. 뭐 공정거래법 위반, 법 위반 이런 거 아니면은 다 허용해 주거든. 그 자본주의 국가죠, 우리는. 그래서 이 러시아 혁명 영향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공산당들이 결성돼서 국제 공산당 조직인 코민테른의 지시를 받았다까지. 괜찮죠? 뒤에 문제를 한두 개만 보자 같이. 59페이지에 59페이지 3번 59페이지 공공 개념 문제 3번. 자, 러시아 혁명이 처음 시작되게 된 거는 뭐를 배경으로? 피해를 사건으로. 임시정부가 타도되고 사월은 아니지, 임시정부가 타도되고잖아. 2번은 임시정부가 타도되고 11월 혁명. 11월 혁명입니다. 자, 레닌은 NP. 신경제정책이지. 신경제정책을 추진하였다. 뒤에 문제 하나만 보자. 자, 61페이지 9번. 61페이지 9번. 러시아 혁명 과정 순서대로 쓴 책이고 1차 대전 참전으로 러시아에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해서 어려움이 발생해서 무슨 혁명일까? 그럼 1차 세계대전 참전이니까. 무슨 혁명? 러시아 다 러시아 혁명이죠. 피해 인류 사건이나 3월 혁명이나 11월 혁명이나 다 러시아 혁명. 피해를 사건. 3월 3월 혁명에 대한 설명 모르면 돼. 자, 그리고 3월 혁명 결과 옆에 보면은 차례가 물러나고 임시정부가 수립된 거 3월 혁명 결과잖아. 3월 혁명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면 됩니다. 자, 레닌이 독일과 강화 조약을 체결했습니까? 맞니? 아니죠. 그거는 11월 혁명 이후야. 기억을 틀려고 해서 이해가니? 요새? 네. 11월 혁명 이후라서 기억을 틀렸고 노동자와 병사들이 소비에트를 결성. 소비에트 정부 아니죠. 그냥 소비에트 결성이니까 3월 혁명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 그래서 이은도 맞고요. 알렉산드르 2세 맞니? 아니요. 아니야. 이 알렉산드르 2세는 그 러시아 자유주의 운동 때 나와요. 네. 한참 전이고 여기는 농노해방령 같은 건 이전에 써야 됐던 거고. 자, 전제정치 타도들을 요구하는 봉기가 일어났다. 이거 3월 혁명이잖아. 3월 혁명 이건 다 혁명도 다 맞지. 전제정치 타도는. 그래서 니은 니을이 맞습니다. 4번. 괜찮니? 네. 하나만 더 풀어보자. 자, 저기 11번만 보자. 11번. 역사인물 사전에서 러시아 11월 혁명 주도 11번.
기억 보면 러시아 11월부터 주도한 건 누굽니까? 네. 기억이 레닌. 레닌이야. 레닌이고 자 니은 레닌의 뒤를 이어 전번에 스탈린. 스탈린. 그래서 답이 11번에는 2번. 12번까지 보자. 12번까지. 5까지 알 수 있어요. 기억에 들어갈 인물. 기억은 누구였니? 레닌. 레닌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4번. 경기개발 5개년 계획은 스탈린. 스탈린 정책이에요. 스탈린. 괜찮지? 예. 다시 일단 넘어갑니다. 러시아 정경. 그리고 나서 동아시아 민족 운동에서 다음 시간. 몇 분이냐? 4분 남았어. 여기까지 하고. 나이스. 수업하시죠. 들어가시죠. 자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 제가 풀었어요. 어허. 맞네. 보자. 좀 화면 좀 똑바로 해줘. 그럼 중심 맞게 좀 해주세요. 오케이. 자 보자. 빈칸지로 돌아가세요. 빈칸지. 동아시아 민족운동에서 중국으로 갑니다. 자 중국이 아편 전쟁하면서 막 쳐맞았죠 옛날에. 기억나니? 맞아요. 임직서. 그치? 어우 훌륭하다. 시험 범위가 지금 이번엔 아니긴 하지만 악태 양변 의신 해가지고 중국이 두드려 맞았잖아. 맞죠. 두드려 맞아서 중국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결국 중국은 멸망했죠. 예. 멸망했잖아. 시대혁명으로 청나라가 망하고 막 대군벌 시대에 있었던 그 시기입니다. 그 아편전쟁하고 그 신해혁명 결과 청나라가 멸망하고 그 뒤에 뭐가 예전에서 장제스가 황제에 올랐다가 사망하고 나서 대군벌 시대가 열린댔죠. 그래서 전 세계 중국 각지에서 막 자기네들 세력이 들고 일어난 다음에 서양 세력 끌어들여가지고 자기네 세력 늘리는 막 그런 식의 정치 체제가 만들어진댔잖아요. 네. 괜찮지? 네. 근데 요 여러 정치 체제를 막 끌어들이는 것 중에 제일 잘 나갔던 애들이 소련 끌어들였던 공산당, 그다음에 미국 끌어들였던 국민당이야. 그래서 나중에 국공 내전으로 이어질 겁니다. 괜찮지? 그래서 막 이렇게 사회가 혼란한 시기니까 뭘 비판하냐면 야씨 우리가 끝까지 뭐 중국 문명 막 유교 막 성리학 전제군주주의 이런 거 막 얘기하다 보니까 서양 애들한테 밀린 거다. 이전 그런 서양 사상 같은 동양 사상 같은 것 때려치우고 다 비판하고 서양 사상을 완전히 새롭게 도입을 해야 돼. 그런 걸 신문화 운동이라. 신문화 운동. 이 신문화 운동을 주장했던 사람이 천두수라는 사람인데 주제는 안 나와요. 1번 신문화 운동. 신문화 운동은 어느 사상을 비판하는 거냐면 유교 사상을 비판하는 거야. 신문화. 신문화 운동이야. 신문화. 새로운 문화를 예전 문화는 뭐야? 옛 문화는 유교, 성리학, 뭐 군주 중심주의 뭐 이런 거야. 무슨 사단이에요? 유교 사상입니다. 근데 새롭게 들어온 거는 막 서양의 민주주의, 뭐 의회 제도 뭐 이런 거지. 그런 거 도입하자는 거지. 유교 사상을 비판하고 신문화 운동에서. 괜찮죠? 우리가 이렇게 의식 구조가 옛날 구닥다리 의식 구조니까 서양한테 지배를 당한 거지. 계속 패배한 거지. 이런 느낌이에요. 괜찮지? 이 천두슈라는 사람이 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때까지는 유교 문명만 비판하는 막 그런 사상가였는데 나중에 공산주의 사상을 접하게 되고 중국에서 처음으로 공산당을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야. 교과서에 안 나옵니다. 교과서에 안 나오는데 마오쩌둥만 나오죠. 천두슈가 쫓겨나요. 천두슈가 약간 국민당이랑 잘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국공학장을 처음에 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마오쩌둥은 야씨 어떻게 국민당이랑 잘해봐 해가지고 천두슈 몰아내고 공산당을 장악한 사람이 마오쩌둥이에요. 조금 이따 나올 거야. 교과서는 마오쩌둥만 나오는데 천두슈라는 사람도 뭐 이름 정도만 알아두세요. 처음에 신문화 운동을 전개했고 나중에 공산당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천두슈. 유교 사상을 비판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3번에 오사운동. 5사요? 5.4운동. 5.4운동입니다. 5.4운동. 자, 연도가 몇 년도로 돼 있니? 연도를 적어놨나? 1919 적어놨네. 1919년이 무슨 연도라고? 예. 1919년이 무슨 연도입니까? 1919년. 그 연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 3.1운동. 3.1운동이 일어났대요. 자, 우리 앞에서 1차 세계대전 한번 하면서 배웠다. 1차 세계대전 결과 무슨 조약이 맺어진 거야? 베르사유. 베르사유 조약. 베르사유 조약에서 윌슨 대통령이 뭘 얘기했어요? 민족 자결주의. 14개조 평화 원칙에서 민족 자결주의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패전국 식민지들은 물론 모든 민족, 명분은 모든 민족이야. 근데 패전국 식민지들한테만 적용됐었지.
모든 민족은 자기 스스로 자기 일을 결정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패전국 식민지들은 오스트리아 땅 다 떨어져 나갔잖아. 오스만 제국 땅 다 떨어져 나갔잖아. 다 독립했죠. 그지? 그래서 그런 거 보고 패전국 식민지들은 독립했는데 왜 승전국 식민지들은 독립 안 해주냐? 그래서 최초의 반제국주의 운동이 어느 나라에서 발생했다고? 우리나라에서. 진짜요? 그렇잖아. 그게 3.1운동이잖아. 그러니까 3.1운동이 역사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게 왜 우리나라 역사에서 좀 중요하게 다루냐면 실제로 우리나라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많이 끼쳤고 최초로 이루어진 승전국의 반제국주의 운동이야. 승전국 식민지 중에서 최초로 일어난 운동이기 때문에 이 운동이 다른 승전국 식민지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러면 중국은 무슨 운동이라고? 오사운동이라고. 오사운동. 근데 우리나라는 무슨 운동이라고? 3.1운동. 어디가 어디에 영향을 미쳤어? 일본 한국이 중국한테. 그렇지. 한국이 중국에 영향을 미친 거겠지. 중국 독립운동에. 그래서 3.1운동이 약간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인도 독립운동 볼 거거든. 그럼 인도는 뭐 누가 유명해? 어떤 사람이 유명해? 간디가 뭐 했는데? 평화.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했었잖아. 기억 안 나니? 알아요. 간디가 비폭력 불복종 운동 했을 때 그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 어디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영향을 받는 거지. 이해가죠? 우리 중국이랑 인도 독립운동에 다 우리가 영향을 미쳤다. 왜 비폭력이야? 우리도 처음에 3.1운동 비폭력 운동으로 발전했었잖아. 거기 영향을 받은 거야. 물론 그 인도 전통 교리 뭐 이런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만 원래 불교에서는 살생을 금하지 그래서 비폭력 운동으로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영향을 받았겠지 당연히 3.1운동. 괜찮죠? 그래서 오사운동입니다. 오사운동 3번이 오사운동이고 일본에 뭘 철회하는 거냐면 21개 조율로 적었어요. 21개 조율. 이 21개 조율과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중국 혁명 막주의 근대화 운동할 때 아태 양벽의신 해가지고 신해혁명 때 사람 이름 누구 아니? 순원이랑 홍타이지. 위안스카이. 홍타이즘을 정말 한참 전에 순원이랑 위안스카이를 알죠? 근데 위안스카이가 처음에 이제 순원이 임시 대총통이라고 중화민국에 순원이 결탁해가 순원이 위안스카이랑 싸바싸바 해가지고 위안스카이가 대총통으로 올라갔지. 대총통으로 올라갔을 때 지금 다 군벌 시대라 가지고 다른 세력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 권력 정당화를 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위안스카이는 누구 세력 끌어들인 거냐면 일본 세력 끌어들인 거야. 기억 이거 안 나니? 얘기했었는데 한번. 우리나라랑 중국 사이에 반도가 딱 두 개 있다. 반도는 이렇게 인도 차이나 만도. 뭔 인도 차이나 반도야? 인도 차이나는 여기 있는데. 우리나라랑 사이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두 곳이 있는데 여기가 랴오동 반도라고 해요. 요동 반도고 여기가 산동 반도라고 해요. 산동 반도. 그러니까 이 산동 반도는 원래 누구 거였냐면 원래 중국 거. 원래 중국 거지. 원래 중국 건데 자 그 근대화 운동 시기에 누가 와서 막 아편 전쟁 이후에 다 와가지고 중국 거 뺏어 갔었잖아. 인치서가 아니고 독일의 조차지입니다. 독일의 조차지. 네. 요 산동 반도를 독일이 가지고 있었다고. 독일이 빌려가 있는 시기야. 청나라 전부 때. 괜찮니? 근데 1차 세계대전에 빵 터졌단 말이야. 그러면 정신이 없지. 그러면 일본은 영일 동맹이잖아. 일본은 영일 동맹이거든. 승전국이 들어간다는 뜻으로. 그래서 우리가 독립을 못한 거였잖아. 1차 대전 끝나고도. 그래서 독립을 못했으니까 3.1운동 했던 거고. 이해가요 이거? 네. 다시. 원래 여기는 아편전쟁 이후에 막 서양 열강들이 들어와가지고 중국을 막 뜯어먹고 있었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뜯어먹을 때 이쪽 지역, 산둥반도 지역은 누구 땅이었냐면 독일 땅이었어요. 독일 땅. 왜요? 독일이 뜯어갔어. 그러니까 항구로 이용. 근데 전부 아편전쟁을 벌인 이유는 항구로 열란 거잖아. 너네 식민지 해라 하면서. 독일도 살짝 들어와가지고 이 산둥반도 지역을 조차지로 빌려갔어요. 조차지. 빌린 땅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빌려가지고 무역하고 상품시장 원료산지로 사고 있었다고. 근데 1차 세계 빵 터졌네. 1차 세계대전 누가 열었는데? 누가 시작했는데? 독일이 시작했잖아. 독일이 시작했으니까 독일이 여기 정신을 쏟을 여유가 없단 말이야. 여기 유럽이 전쟁터인데 지금. 그래서 일본이 영일 동맹이잖아. 일본 영일 동맹이었지. 일본은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승전국이라고 했다. 그래서 야 영일 동맹인데 독일은 동맹국이네. 우리는 협상국이니까 영국이 협상국이잖아. 협상국이니까 적국이잖아. 그래서 독일을 몰아내야지를 명분으로 쫄랑 여기를 갑자기 먹어요. 일본이 먹습니다. 독일 져요? 어? 독일 져요?
아니 독일이 1차 세계대전 때문에 정신이 없으니까. 아 그때. 그때를 노려가지고 한 거야. 왜냐면 명분은 영일 동맹이니까 적국이잖아. 그래서 여기 조차지를 차지한 다음에 산둥반도입니다. 여기를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니야. 무력 점령한 거거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때 잠깐 위안스카이가 대총통으로 있던 시기입니다. 그 중화민국 대총통인 위안스카이한테 야 내가 너 황제에 오른 거 위안스카이가 잠깐 황제 올랐댔지. 황제 올랐다가 너무 반발을 심해서 퇴위했댔더라. 너 황제에 오르는 건 내가 지지해줄게. 너가 그래서 중화제국의 유일 황제가 너가 된다는 거를 일본이 밀어줄 테니까 대신에 너는 이 지역 산둥반도 주사권이 독일이 아니라 일본한테 있다는 걸 인정해줘. 그러면 서로 좋은 거야. 왜냐면은 위안스카이가 비록 황제로 올랐지만 정당성이 많이 없지. 혁명세력 배신하고 휴제 네. 혁명세력 배신하고 황제 오른 거란 말이야. 예. 그러면은 딱히 주변에서 인정을 안 해줄 거야. 그거를 누가 지지해 주겠다고? 일본이 지지해 주겠다. 이해가니?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얘가 정당성을 가진 중국의 통치자가 되면 중국 통치자가 여기를 인정해 준 거니까 여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질 수 있지. 그래서 똑똑하지. 그래서 서로 이제 합이 맞아가지고 얘는 그 위안스카이를 지지해주고 위안스카이는 21개조 요구를 받아들여줘요. 이 21개조 요구 중에 주요 내용이 산둥반도의 산둥반도의 그 주도권을 일본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여기 한반도 있고 여기 일본이지. 일본이 가져간다는 거야. 괜찮지? 그러면 누구는 당연히 싫어하겠니? 21개조 요구를. 독일도 싫어하겠지 당연히. 근데 독일은 1차 세계대전하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중국 국민들이 진짜 싫어하겠지. 일본 예전에 오락해잖아. 중화민국 때는 옛날에 중국 막 청나라 이럴 때는 일본 막 거의 끼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리고 청일 전쟁 예전에 했었거든. 일본이랑 청나라랑. 그래서 병법 장악 운동, 그래서 양무 운동이 청일 전쟁으로 실패하고 병법 장악 운동이 나온 거잖아. 그래서 막 전쟁에 패배했다 일본에 대해서 감정이 진짜 안 좋은데 그 일본이 여기를 가져간 거야. 괜찮지? 그래서 이 21개조 요구 철회 이게 뭔 말이냐면 21개조 요구 철회가 산둥반도 조차권을 돌려받는 거예요. 산둥반도에 대한 권한을 다시 돌려달라. 그래서 21개조 철회 요구를 해요. 대사님 그게 5.4 운동의 내용이에요. 괜찮니? 좀 내용이 그냥 이제 산둥반도 조차권 돌려주세요라고만 얘기하면 돼요. 자 3번이 5.4 운동이고 5.4 운동. 4번은 21개조 요구 철회. 이 21개조 요구가 어느 지역의 이권을 반환하는 거라고? 산둥반도입니다. 여기에요, 여기. 산둥반도의 이권 반환 운동. 괜찮니? 예. 자, 그리고 6번이 국공합작입니다. 국공합작. 공인데 국은 뭐고 공은 뭘까? 국민당 공산당. 국민당 공산당이야. 자, 순원이 만든 게 국민당입니다. 지금 무슨 시기라고 했어요? 대군벌 시대지. 그리고 베이징은 그 중화민국이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중화민국은 남쪽에서 만들어졌어요. 난징 중심입니다. 난징. 왜 난징이냐면 청나라가 여기 있잖아. 맞지? 청나라에 반대하려면 청나라 정부에서 바로 이렇게 혁명을 이렇게 바로 진압당하잖아요. 청나라에서 거리가 먼 남쪽에서 혁명이 됩니다. 진해 혁명은. 괜찮지? 그래서 청나라 정부가 무너졌을 때 여기는 어떤 군벌이라면 북양 군벌이라고요. 베이징 군벌하고 북경 군벌, 북양 군벌인데 이 북양 군벌이 베이징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나머지 무슨 개 군벌 막 이렇게 1000개 군벌 무슨 군벌 막 이렇게 엄청 각지의 다양한 군벌들이 막 만들어졌을 때 맞지? 괜찮니? 예. 그래서 난징에서 처음에 순원이 국민당을 결성합니다. 국민당을. 여기까지 괜찮니? 예. 근데 공산당은 처음에 진짜 듣보잡이야. 세력이 하나도 없어요. 천두슈가 딱 공산당을 만들었을 때 그냥 개인이 공산주의 사상 저런 게 좋아 보인다 하면서 만든 거고 그래서 세력이 되게 없었기 때문에 처음엔 누구한테 안긴 형태로 누구와 결합한 형태로 시작을 하냐면 국민당하고 결합한 형태로 시작해요. 국민당은 미국 지역만에서 세력이 또 컸단 말이야. 순원이라는 인물이 되게 잘 알려진 인물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순원이랑 천두슈는 조금 다 온건파야. 둘 다. 이 순원과 천두슈의 후계자들인 그 마오쩌둥이 천두슈 쫓아낸다 그랬지. 그리고 장제스는 순원이 죽고 나서 집권했는데 얘네 둘이 다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후계자들 때 되게 막 터지게 싸운 거예요. 이게 국공내전이고 아직 그 만들었던 천두슈랑 그 순원이 있었을 때는 둘이 사이좋게 지낸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산당의 세력이 더 나갔으니까 국민당 안에 공산당이 포함하는 형태로 동맹을 맺어.
이거를 국공합작이라고 합니다. 1차 국공합작입니다. 자, 6번이 국공합작이고 순원 후계자 누구라고 할까? 순원 후계자 7번 장제스라고 해요. 장제스. 또 천수슈 후계자 나오쩌뚱입니다. 나오쩌뚱. 그 공산 사회주의가 점점 세력이 커지니까 장제스가 좀 불안감을 느껴가지고 사회주의를 이렇게 토막낸 거고. 효재야 괜찮니? 예. 사회주의를 배척한 거고. 사회주의 세력이 커질 때 저기 천두슈 같은 애들은 너 왜 자본주의랑 친하게 지내? 저거 이단이다 이러면서 마오쩌둥이 쫓아냈어요. 천두슈.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마오쩌둥이 집권을 한 거지. 그래서 둘이 싸우게 된다. 천두슈 후계자 누구라고 8번? 마오쩌둥입니다. 마오쩌둥. 마오쩌둥이야. 마오쩌둥. 이거를 한자로 읽으면 모택동이죠. 모택동이라고 부르고. 똥이요? 모택동. 아, 모택동. 마오쩌둥입니다. 8번이 마오쩌둥이고. 자, 1차 국공합작이 이게 아까 순원이랑 천두시가 맺었던 합작입니다. 이거는 뭘 타도하는 게 목적이었냐면 9번에 군벌 타도가 목적이에요. 군벌. 그리고 대군벌을 지내잖아. 특히나 요 북양 군벌을 몰아내는 게 목적이야. 북양 군벌은 어디 있었냐면 베이징에 있었어요. 이건 약간 상징성이 있는 거야. 중국의 수도는 어디야? 가장 중심지는 어디야? 베이징. 그치, 베이징이란 말이야. 베이징에 있는 북양 군벌을 몰아내야 우리가 중국을 온전히 차지하는 거야. 그래서 이 군벌 타도를 목적으로 그 공산당이랑 국민당의 힘을 합친 게 1차 국공합작입니다. 효재야, 그래서 누구를 몰아낸다고 1차 국공합작의 목적은? 예? 1차 국공합작의 목적은 뭘 타도하는 거였어? 군벌. 군벌 타도입니다. 그래서 몇 번이었니? 9번 군벌 타도. 자, 그래서 장제스가 국벌 경우에 공산당을 탄압하고 근데 국공합작을 맺어가지고 무슨 정책을 하냐면 북벌 정책을 해요. 북벌. 장제스의 국민당의 북벌입니다. 요 안에 공산당이 들어가 있는 거고. 괜찮지? 근데 북벌 도중에 세력이 올라가면은 뭐가 세력이 커지냐면 공산당 세력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공산당의 국민당 정부의 지도부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지도부들의 일부분이 사회주의 세력으로 채워져. 그래서 장제스가 굉장한 불안감을 느껴요. 그리고 살기 힘든 시기잖아. 전쟁통이잖아. 그러면은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본주의가 조금 더 매력적일까, 사회주의가 조금 더 매력적일까? 자본주의가 왼쪽이. 사회주의가 조금 더 매력적입니다. 왜냐면 못 사는 사람들이잖아. 못 사는 사람들. 사회주의는 평등지향이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한테 뺏어가지고 못 사는 사람한테 나눠주자는 주의야. 그래서 살기가 힘들면 힘들수록 전쟁통이고 막 난리법석이고 막 이럴수록 사회주의가 빨리 퍼져. 그래서 여기는 미국 지원 받아가지고 막 무기도 빵빵하고 막 어느 정도 물자 배급도 이루어지긴 했지만 백성들 입장에서는 사회주의가 더 매력적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사회주의 세력이 커지니까 중간에 올라가다가 이 북벌 중에 내려서 공산당을 다 족쳐요. 그러고 나서 공산당이 그걸 국민당 정부가 수립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공산주의가 빠진 국민당 정부라 그래. 괜찮지? 그래서 10번에 북벌 도중에 공산당을 탄압하고 10번 국민당 정부를 수립합니다. 국민당 정부. 그리고 북벌을 완성하는 거는 국민당 정부야. 사회주의가 빠진 국민당 정부가 북벌을 완성해서 베이징까지 차지하는 겁니다. 괜찮니? 네. 그리고 이제 장제스가 중국을 통일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베이징까지 점령하고 중국 전역을 통일하고 나서 공산당은 어디가 있었냐면 여기가 난징이거든요. 난징 옆에 루이진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루이진이라는 데서 조금 이게 세력을 키우고 있었거든. 얘를 이제 족쳐야지. 공산당 완전 몰아내야 되는 거 아니야. 북벌까지 완성했으니까. 그 다음에 북벌을 완료하고 나서 이 루이진 세력을 되게 엄청 세게 때려요. 공산당 축출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공산당이 도망을 해요. 불로 도망을 하고. 그거를 대장정이라고 합니다. 공산당을 탄압하니까 공산당이 11번 대장정을 떠나요. 루이진에서 예난 지역으로 가는 거고 한 6개월 정도 걸리는데 한 5%밖에 못 살아. 몇만 명이 떠나가지고 800명인가 살아 돌아왔답니다. 이게 굉장히 공산당에서는 막 이렇게 예수의 실현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기념하는 사건이거든요. 이슬람에서 가장 큰 이슬람이 건국된 가장 큰 기념 행사 중에 하나가 헤지라라는 거예요. 헤지라. 유명사입니다. 메카에서 메디나로 잠깐 마호메트가 세력을 옮긴 거야.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메디나에서 힘을 키워서 다시 메카를 나중에 점령하거든. 근데 이
메디나로 쫓겨났던 이 헤지라 사건을 굉장히 기념한단 말이야. 약간 예수의 고난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공산주의에서도 이 대장정을 굉장히 야씨 공산주의가 풀려면 이런 그 시련을 겪었다 이러면서 굉장히 추앙하는 사건인 거예요. 대장정. 괜찮지? 누가 때렸다고? 국민당이. 그래서 국민당이 순서도 기억한다. 처음에 국공 합작해가지고 같이 있을 때 북쪽으로 가다가 장제스가 다시 내려와서 공산당을 축출한 거야. 그러면서 국민당 정부를 수립하고 내기 좀 어렵죠 여기? 네. 다시 천천히 안 천천히. 처음에 국공 합작해가지고 장제스가 북벌을 진행해요. 베이징까지 점령하는 거야. 여기는 난징이야. 괜찮지? 난징 하다가 올라가니까 좀 세력이 비잖아. 세력이 비어가지고 국민당 정부를 누가 채운다고? 공산주의 세력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와서 다시 때려요. 국민당을 축출하고 뭘 세우냐면 공산당을 축출하고 뭘 세우냐면 국민당 정부를 수립해요. 국민당 정부. 이 국민당 정부가 국벌을 완료하는 거예요. 괜찮지? 그래서 베이징까지 차지하고 나서 이제 적이 없지. 분벌 세력들은 다 정리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공산당이랑 1대1 뛰는 거야. 공산당은 왜 계속 살아남아 있냐면 소련 지원 받잖아. 소련 세력이 워낙 크지. 그래서 여기까지 끝장내야 완전히 중국 통일이라. 그래가지고 이 군벌까지 다 축출하고 나서 중원을 통일하고 나서 루이진에 다시 때리는 거야. 그래서 루이진에 있던 그 공산당 세력이 예난으로 이동하는데 예난은 이쪽에 있어요. 자, 요 사이는 다 그 국민당 거예요. 난징에 있다가 북벌해가지고 여기까지 간 거잖아. 비어있는 데가 어디야? 여기밖에 안 비어있잖아. 그래서 이쪽에 서북 쪽으로 가는 거야. 서북. 이걸 대장정이라고 그러고 여기 사람이 되게 많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난 지역에서 새롭게 이제 중지를 튼 거죠. 공산당. 여기까지 괜찮니? 그게 1차 국공합작의 내용이다. 1차 국공합작의 2차는 둘 다 이제 장제스가 먼저 대신해요. 대신해서 때리. 자, 2차 국공합작은 이렇게 1차 국공합작 끝나고 공산당 세력은 예난 지역에 그다음에 국민당 세력은 베이징이랑 난징 지역에 있는 거야. 난징이 한자로 하면 뭐라 그랬죠? 난징은 남경? 남경. 그래서 남경에서 출발해서 북경까지 점령한 거고 얘나는 좀 외진됩니다. 이때는 중심지가 아니야. 여기 가가지고 이제 쫓겨나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요 상황에서 누가 쳐들어왔냐면 중일 37 전쟁이 벌어졌어요. 중일 37 전쟁. 중일 전쟁. 37년에 일어난 중일 전쟁이 벌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국민당이랑 공산당이랑 좀 둘이 싸우고 있기 좀 애매하지. 네. 그래서 뭘 하냐면 2차 국공합작을 해요. 이거는 마오쩌둥이랑 장제스가 맺은 겁니다. 교재 괜찮니? 예. 그래서 2차 국공합작은 누구 타도냐면 12번에 일본 타도예요. 일본 타도. 교재 아까 1차 국공합작은 누구 타도를 했어? 군벌타. 군벌 타도. 2차 국공합작이 일본 타도입니다. 구분해서 알아둬야 돼. 자, 13번이 중일전쟁입니다. 중일전쟁. 13번 중일전쟁으로 2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뭐 때문에 지금 잠깐 뭉친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일본 때문에 잠깐 뭉친 거잖아. 일본이 없어지면 다시 싸워야겠지.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종료 후에 일본이 패배하고 나서 국공내전이 벌어져요. 14번에 국공내전. 국민당과 공산당이 다시 내전을 벌이는 거야. 국공내전. 괜찮니? 네. 국공내전 이후에 누가 결국 이기냐면 공산당이 중국을 데리고 장악합니다. 왜냐면은 여기는 돈은 많고 미국 지원은 빠방하긴 한데 무기 체계도 좋고 누구의 얻지 못해 누구의 마음을 얻지 못하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를 못해요. 공산당은 좀 평등 지향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백성들이 좋아해가지고 공산당은 막 도와주고 도마뱀을 숨겨주고 막 먹을 것도 좀 나눠주고 이러는데 국민당은 그런 지원이 하나도 없으니까 병력은 패퇴시켜도 계속 공산당이 아래쪽에서 몰려오는 거야. 백성들이 지원해주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백성들의 마음을 얻던 공산당이 중국 대륙을 통일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해요. 15번에 중화인민공화국. 14번은 뭐예요? 14번은 국공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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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입니다. 괜찮지? 15번은요? 15번은 중화인민공화국. 원래는 인민이라는 단어가 사회주의 색깔은 아닌데 북한 소련 이런 데서 인민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니까 인민자 들어가는 게 사회주의 국가 같은 느낌이 됐어. 예전에는 그냥 자연인의 반대말입니다. 국가에 속한 사람들이 인민이라고 불렀는데 일단 인민 들어가면 사회주의 국가라고 보면 돼요. 사회 과정에서는.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거 책을 한번 봅니다. 돌아가서 책 몇 페이지니? 자 57페이지네. 58페이지 58페이지. 자 동아시아 민족운동에서 한국 자 식민지배 저항하는 3.1운동이 전개됐다. 이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이렇게 비중이 크진 않아서 19년도에 3.1운동 아이구죠 1919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를 수립해서 한인민족운동을 지속했다. 알았죠? 중국은 신문화운동 어떤 사상 비판한다고? 유교 같은 거 비판해. 유교 기존의 사상 같은 거 비판하는 거고 오상운동은 뭘 하지 말라 뭘 철회해라. 그 21개 주 그치? 21개조 요구는 어느 반도의 이권을 돌려받는 거였어? 21개조 요구는 어떤 반도의 이권을 주라? 어딜까지? 산둥반도. 그래서 오상운동은 산둥반도 이권 철회 요구입니다. 이권을 다시 돌려달라는 요구야. 내용이 많죠? 좀 잘 따라와라. 어쩔 수 없다. 더워졌어. 더워? 에어컨이 안 된다. 문 열어라. 쌤, 어. 이만 판샤고. 조금만 갔다 와라 화장실. 빨리 갔다 오세요. 맞아 이어서 합시다. 요 가지가 후공 내전 내용이고 내용을 한번 보자. 중국 59페이지 펼쳐보세요. 59페이지에서 59페이지 넘어가고 61페이지 문제 풀어요? 62페이지 보자. 62페이지 62페이지에 16, 17번 보세요. 16, 17번 어렵다. 16, 17번 한번 풀어보세요. 뭐야, 이거? 너무 쉬운데 16번. 17번은 17번이요? 17번 쉽네. 그냥 몇 번 했어. 17번 모르겠어. 17번에 4번 아닌가요? 17번 2번입니다. 보자. 아. 자, 제일 먼저 뭐가 나왔냐면 국민당과 공산당이 나와보자. 군벌과 제국주의 세력 타도를 위해 연합하였다. 이게 뭘까? 군벌 타도네. 군벌 타도. 분명 타고 그러네. 1차 국고합작이죠. 나는 1차 국고합작. 자, 그 다음에 가인데 군벌을 제압하고 중국을 통일하였다. 그 다음에 1차 국고합작 이후에 중국이 국벌 하잖아. 국벌. 근데 국벌 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공산당 축출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국벌 하는 거야. 국민당 정부가 국벌을 완성하는 거야. 국벌을. 네. 그래서 가 완료 맞고요. 다음에 다.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이 예난으로 이동했다. 이걸 뭐라 그래? 아까 뭐라 그랬니 문제야? 모르겠어. 대장정 기억해야 돼. 그거 대장정. 너무 어려워. 뭐 어려워 씨. 그래서 복습밥 했잖아. 그래서 그 국벌을 완료하고 중국 대륙을 통일한 다음에 루이진에 있던 공산당 세력을 때리니까 여기 타격을 가하니까 공산당이 여기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하면서 예난으로 이동한 거였지. 기억나니? 이걸 뭐라 그런다고 유재야? 대장정이 그 다음이다. 국벌을 완료해야 그러니까 베이징까지 점령해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때릴 수 있는 거지. 공산당 세력을 타격할 수 있는 거지. 칼은 좀 해야겠어. 그래 바로 올려줄게. 다음 주에 숙제 오세요. 그래서 요거 축출하고 나서 얘네가 여기로 이동하는 게 대장정이다. 대장정. 요거 다음에 순서가 처음에 이제 국공 합작하고 그 다음에 공산당 국벌 하다가 공산당을 한번 때리고 국민당 정부가 국벌을 완료한 다음에 여기까지 따라오니? 국민당 정부가 국벌을 완료한 다음에 맞아 여기 있던 루이진 세력이 타격하니까 루이진에서 예난까지 이걸 뭐라 그런다고? 대장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드립하고 있는 중에 누가 쳐들어오는 거야? 일본이 쳐들어와서 2차 국고합작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일본이 패배하고 나서 그 다음에 2차 국공내전을 하는 거죠. 괜찮니? 응. 자 그래서 나 다음에 가 다음에 다가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이 연안으로 이동했다. 이게 대장정이었습니다. 다가 대장정.
마지막으로 국민당 공산이 중일 전쟁 일본 때문에 연합하는 게 2차 국공합작이었죠. 그래서 라까지 나가다 이해가니? 예. 여기까지. 영상 촬영되고 있지 지금. 네. 다시 빈칸으로 돌아가서 여기는 내용 그냥 내용 복잡하지 않고 그냥 하나만 사람만 외우면 되거든요. 빨리 하고 넘어갑시다. 자, 인도는 16번. 간디. 간디로부터 자치 약속은 아니잖아. 어디 식민지 받았니 인도는? 아, 영국. 영국으로부터 식민지배야. 영국으로부터 식민지배를 갔다가 1차 대전 때 야 영국이 독일 뭐 러시아 뭐 이런 독일이랑 뭐 그 오스트리아 이런 데 싸우고 있잖아 영국이. 그래서 너 전쟁 지원해주면은 인도 식민지 이런 거 좀 풀어주겠다. 자치 허용해주겠다 이랬는데 인도가 그래서 도와줬거든요. 영국을 도와줬는데 약속을 안 지켰죠. 영국이 당연히 승전국이니까. 그래서 자치 약속을 받아내고 영국을 도와줬는데 영국의 자치권을 이호용했습니다. 이허용. 네, 16번이 뭐예요? 16번 영국으로부터 자치 약속. 왜냐면 1차 대전 때 영국이 도와주면 자치 허용해준다 그랬거든. 근데 승전국이니까 여전히 자치권을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독립운동을 하는데, 자 유명한 사람 있죠. 비폭력 불복종 운동. 간디는 비폭력 불복종 운동식으로 독립운동을 하자 그랬고, 자 반대로 친구인데 네루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네루. 와하잘랄 네루라는 사람인데 네루는 어떤 방식으로 폭력 투쟁을 주장했어. 폭력하자는 거예요? 폭력으로 혁명 이룩하자 이런 입장이었고. 나쁜 사람이네. 뭐 나쁜 사람이야. 우리나라 독립운동하는 것도 되게 무장투쟁 이런 거 많이 했잖아. 공호동 청선리 정도 그런 거. 그러니까 무력투쟁을 주장한 거. 그래서 이렇게 양방향으로 독립운동을 했고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부분적 자치권을 허용했습니다. 영국이 각 주의 자치권을 인정해줬다. 괜찮니? 네. 요거는 2차 세계대전 전까지 이렇게 돼요. 지금 여기 나오는 민족운동들은 다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괜찮지? 괜찮니? 네. 자, 동남아시아에서는 여기 사람 이름 알면 됩니다. 베트남 공산당을 만들었던 인물 호치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호치민. 그 제2의 도시죠. 베트남에 있는 제2의 도시 호치민이라는 이름이고, 하노이가 수도야. 하노이가 수도인데 베트남에서는 호치민이 제일 큰 역할을 합니다. 제일 인구 규모가 큰 도시야. 인도네시아 20번 수카르노라고 사람이 나옵니다. 수카르노. 인도네시아 수카르노. 근데 호치민 지역 이름 아니에요? 지역 이름이지. 이 사람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지은 거예요. 뭐 세종 같은 거. 세종시 같은 거. 수카르노. 20번이 뭐? 20번은 수카르노. 인도네시아에서는 수카르노라는 사람이 독립운동을 해서 그 인도네시아 독립의 아버지입니다. 실제로 독립하고 나서 대통령이 됐던 인물인데 대통령 되고 나서 좀 독재를 많이 해가지고 수청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평화가 좀 안 좋아지긴 했습니다. 어쨌든 인도네시아의 국부입니다. 인도네시아 수카르노라는 사람이고, 필리핀은 미국의 자치 운동, 미국의 자치 인정입니다. 필리핀은 미국 식민지를 받았잖아. 독립운동 결과 미국이 자치를 인정해줍니다. 미국의 자치 인정. 타이는 22번 청년 장교들을 구태타입니다. 청년 장교들을 구태타. 타이가 유일하게 독립국이었지. 라마 5세가 땅 떼주고 막 근대적 개혁해가지고 자치 허용받고 그랬었잖아. 그렇죠? 그랬는데 그 아들내미 때입니다. 아들내미 라마 6세가 첫째고 라마 둘째가 라마 7세가 그 동생인데 걔가 왕 됐을 때 이 청년 장교들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펀 군주국이 돼요. 그래서 이펀 군주제가 수립이 됐다. 밑으로 내려가서 이건 동남아시아고, 서아시아 터키에서는 어떤 인물이냐면 무스타파 케말이라는 인물입니다. 무스타파 케말. 풀네임이 뭐예요? 풀네임으로 적으세요. 무스타파 케말이라고 더 많이 불러서. 무스타파 케말. 그래서 얘가 그 장군으로는 되게 능력이 훌륭한 장군이라 가지고 서구 애들이, 서양 애들이 오스만 투르크 멸망했잖아. 근데 싸워가지고 뭐 전쟁을 많이 이겼어요. 오스만 투르크 국력이 그렇게 쇠퇴했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술탄제를 폐지하고 초대 대통령으로 즉위를 해요. 올라가요. 초대 대통령. 터키 공화국이 수립됩니다. 그리고 아랍에서는 영국, 프랑스가 위인 통치를 해서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가 독립을 합니다. 옛날에 누구 땅이었냐면 오스만 투르크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 그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다 영역이 쪼개졌다고 했지. 그래서 저기 아나톨리아 반도만 차지하게 됐다. 그래서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가 독립을 했고요. 26번 이집트는 와프드 당이라고 써보세요. 와프드 당. 이집트어로 대표당이라는 뜻이에요. 와프드 당이 반영 운동을 해서 영국이 27번 수에즈 운하 27번 현재 예. 27번 수에즈 운하 관리하 독립이죠. 그러니까 얘는 이집트는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이제 거기 탄지마트 대형 이쪽 파트를 다 안 해가지고 이렇게 있고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여기가 수에즈 운하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수에즈 운하를 안 지나가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거든. 아프리카로 돌아가지고 아시아로 가야 돼가지고 여기로 가면 지중해로 가지고 이렇게 금방 가면 되지. 여기 교통량이 엄청나고 지금도 이걸로 인해서 운하 이용료가 이집트 전체 수입의 10%를 차지해요. 전체 1년간 세금의 10%가 여기서 들어온다고. 영국 입장에서 여기를 포기하기는 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자치권은 허용해 주는데 수에즈 운하는 영국이 관리하겠다. 이 조건으로 자치를 허용해 줘요. 그래서 수에즈 운하 관리하에 독립을 인정하고 모로코는 어디 식민지였냐면 에스파냐 식민지야. 모로코. 에스파냐로부터 자치권을 허용받습니다. 모로코가 어디냐? 모로코가 여기야. 여기 모로코인데 에스파냐가 여기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로코 북쪽은 에스파냐 식민지여서 에스파냐로부터 독립을 했다. 중남부는 범아프리카주의라고 써주세요. 중남부 범아프리카주의. 아프리카주의. 아프리카인들이 뭉치자라고 합니다. 범아프리카주의. 책을 한번 보자. 여기 내용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책 한번 보고. 동치면 맞지? 동치면. 저기 60 몇 페이지? 60 인도의 독립운동 63페이지네요. 63페이지 20번 1차 대전에서 동맹국 측에 가담하였던 오스만 제국은 많은 영토를 잃고 연합국의 내전까지 박해되었다. 오스만 제국하면 어떤 인물이 나와야 돼? 아까 독립운동. 오스만 제국이 터키잖아. 터키의 아버지 누굽니까? 유제야. 모르겠어요. 무스타파 케말. 그래서 케말이 술탄 제도를 폐지했다는 게 기억으로 나와요. 1번 1번. 20번에 1번. 저 와프드 당은 어느 나라? 와프드 당. 이집트 이집트입니다. 와프드 당. 수카르노 어느 나라? 모로코 수카르노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수카르노. 21개 조율부는 어디겠니? 21개 여기 중국이랑 그렇지. 중국에서 21개 조율부. 청년 장교들 타이. 청년 장교들이 뜻을 수립한 우주대 아래쪽 21번까지. 자, 오스만 제국 터키 공화국 수립돼 나갔으니까 네. 아랍 지역은 이라크 독립 맞습니다. 아니고 그래서 이라크랑 사우디아라비아가 독립했다고 했죠. 자, 이집트는 아니죠. 국공합작 아니지. 국공합작은 어디? 네? 국공합작은 어디였어? 그거 중국. 국민 그거랑 공화적 그렇지. 이집트는 뭐? 이집트는 어떻게 됐어요? 누가 독립운동을 해서 결과가 뭐야? 이집트 와프드 와프드 당. 당이 독립운동을 해서 뭐만 영국이 관리하고 수에즈 운하만 영국이 관리하고 나머지는 자치권이 허용됐다. 모로코는 에스파냐로서 독립, 중남부 아프리카는 범아프리카주의까지.